Something's changed. Something's different. Lorraine, don't.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을 겪곤 하죠. 학교에서, 회사에서, 여행지에서, 그 어디서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또 가장 경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집입니다. 낮 동안 겪은 힘들고 피곤한 일들을 모두 잊고 나와 가족들만 있는 집은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통 밖에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주곤 해요.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집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일들 중 하나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 잭과 제닛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서로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예요. 이들은 1960년대 펜실베이니아 윌크스베러에 있는 집에 살았으며 위로는 잭의 부모님, 아래로는 두 딸을 가진 화목한 가정을 꾸렸죠.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안온하고 즐거운 삶이었대요. 하지만 1972년 안타깝게도 커다란 재앙이 가족에게 닥쳤습니다. 바로 미국 동부 지역을 초토화시킨 허리케인 아그네스 때문이었죠. 카리브해에서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강타한 이 폭풍은 무려 21억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와 함께 128명의 인명까지 앗아간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오죽하면 그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아그네스라는 이름조차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정해질 정도로요. 그리고 이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바로 잭과 제닛 일가가 살던 펜실베이니아였습니다. 다행히 가족 중에 그 누구도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들이 살던 집은 순식간에 4m까지 차오른 물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수리는커녕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6명의 가족은 결국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로 했어요. 그 결과 이 가족들이 가게 된 곳이 바로 웨스트 피치턴의 목조 주택이었죠. 이 집은 듀플렉스 하우스라고 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두 가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집이었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가 두 개죠. 같은 건물이지만 내부가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집에서 한 곳엔 조부모 세대가, 한 곳엔 잭과 제닛 부부 일가가 살게 된 거였죠. 하지만 걸리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듀플렉스 하우스라고는 해도 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잭과 제닛을 볼 때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아주 가끔은 이상한 소문을 말해주기도 했죠. 사실 그 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 깊숙이 묻힌 돼지뼈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하지만 잭과 제닛은 그런 소문에 겁을 먹는 대신에 평범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각종 동원에 성실히 나갔고 주변에 친절하게 대했죠. 결과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쉽게 꺼내곤 하던 그 괴담은 점점 사라졌죠. 그런데요, 소문이 결코 이유 없이 나타나진 않겠죠. 1970년대 중반, 잭과 제닛의 집에 첫 이상 현상이 생겼어요. 새로 산 카펫을 깔고 보니까 한가운데 엄청나게 커다란 기름 얼룩이 보인 거죠. 그 자국은 아직 축축했고 틀림없이 집에 깐 이후에 묻은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바닥에는 그런 기름이 있을 이유가 없었죠. 잭과 제닛은 물론 그 기름 자국을 최대한 지워냈지만 이후로 이틀에 한 번씩 또 다른 기름 자국이 생겨났어요. 그것도 방금 묻은 것처럼 아직 축축한 채로요. 어쩌면 이게 시작이었을까. 집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딸인 던이 매일 밤 부부의 침실에 나타났어요. 방 안에 사람들이 떠다니고 있으며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혼자 잘 수가 없다면서요. 아버지인 잭은
돈이 찾아올 때마다 딸의 방으로 가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걸 단순히 사춘기 소녀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라디오가 멋대로 켜지는 건 물론이고 아무도 없는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었죠. 한밤중에 물소리가 들리거나 벽 안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 지도 꽤 오래된 참이었고요. 자, 그런 와중에도 잭과 제닛 부부 사이의 금슬은 여전히 좋아서 1977년에는 쌍둥이 딸 샤넌과 카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딸이 4살이 되기까지 또다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밤중에 아무도 앉지 않은 그네가 삐걱이며 오가는 것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었을 정도로요. 이제 잭과 제닛의 가족들은 이 집에 본인들을 제외한 누군가가 산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시다시피 집을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물며 한번 수해를 입고 집을 옮긴 시점에서는 더더욱이요. 소름 끼치는 일들은 무섭긴 했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견뎌내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들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에 잭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어깨에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더래요. 손길은 굉장히 부드럽고 꽤 유혹적인 뉘앙스였어요. 부부 사이의 금슬은 딸 넷을 낳고도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잭과 제닛은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당연히 잭은 아내인 줄 알고 곧장 기분 좋게 뒤를 돌았고 자신을 등진 채 잠이 든 아내를 보게 되죠. 그날 밤 잭은 거의 잠들지 못했답니다. 1983년부터는 이러한 현상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신이 썩는 듯한 악취가 집에 가득한데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런 일들이 비단 잭과 제닛의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바로 옆집에 살던 잭의 아버지 존이 집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난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이런 말과 함께요. 근데 문제는요. 잭과 제닛 그리고 딸들이 다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던 존의 말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벽 너머로 부부의 싸우는 소리가 쉴 틈 없이 들려왔대요. 그것도 듣고 있던 존과 메리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험악한 내용들로요. 물론 잭과 제닛은 그런 식으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닛이 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상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 다음 해 2월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나간 집에 혼자 남아있을 때였답니다. 부엌에서 한창 다림질을 하고 있던 제닛은 갑작스럽게 차가운 바람이 등을 후려치는 걸 느꼈대요. 내가 창문을 열어뒀던가?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고작 제닛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곁에 사람 같은 형체가 서 있던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엉망진창으로 그린 그림처럼 윤곽이 흐릿했고 몸을 이루고 있는 검은 연기가 꿀렁거리고 있다는 점만 빼면 정말 사람 같긴 했답니다. 그 형체는 완전히 무표정했고 제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형체는 눈이 마주치고 순식간에 제닛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 헛개비처럼 제닛을 뚫고 지나서 거실로 향했죠. 그렇게 제닛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실로 기어 나왔을 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더 큰 문제는 제닛이 비명을 지르면서 옆집에 있는 시부모님에게 달려갔을 때였어요. 옆집 거실에 앉아있던 메리, 그러니까 제닛의 시어머니가 굉장히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메리는 제닛이 들어오기 직전에 검은 연기 같은 그림자가 벽을 뚫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제닛이 또다시 가족들의 옷을 다리고 있을 때 거실에 걸려있던 샹들리에가 추락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엔 집에 제닛 혼자가 아니었어요. 쌍둥이 막내딸 중 엄마 뒤에서 한창 놀고 있던 샤넌이 떨어지는 조명에 휘말리게 되었거든요. 천만다행으로
비스듬히 빗겨 맞아서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는 끔찍하게 놀랄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조명이 떨어진 방식이 좀 이상했어요. 샹들리에의 고정대나 천장에 붙은 나사 같은 게 아니라 천장의 일부가 통째로 떨어져 내렸거든요. 꼭 아직 한창 수명이 남은 샹들리에에 누가 매달려서 뜯어낸 것처럼요. 자, 그로부터 다시 며칠 뒤에 이번엔 잭에게 이상 사태가 벌어졌어요. 가위에 눌린 듯이 한참 끙끙대다가 잠을 깨고 보니까 바닥에 등이 닿지 않고 있었어요. 잭의 몸은 정확히 매트리스로부터 60cm가량 떠올라 있었거든요. 그렇게 발버둥을 막 치니까 다시 침대로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자기를 들어올렸던 게 뭔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해 여름, 마침내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한창 잭과 제닛이 잠들었던 순간 잠이 깨고 보니 제닛이 조금씩 침대 바깥쪽으로 끌려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기겁한 잭이 아내를 잡아당겼고 제닛이 비명을 지르다 다시 침대로 돌아온 순간에 벽에서부터 엄청난 굉음이 터질 듯이 쏟아졌어요. 무언가가 엄청나게 화난 듯이 두드려대는 소리였죠. 그와 동시에 불규칙하게 나타나던 집안의 그 악취, 썩은 살점의 냄새가 확 풍겨올랐어요. 게다가 며칠 후 저녁에는 끔찍하게도 저녁을 준비하던 제닛의 옆에서 한참 잠을 자고 있던 독일산 세퍼드 강아지 사이먼이 갑작스럽게 공중에 떠올라서 날려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걷어찬 듯이 사이먼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고 제닛은 공포에 질렸죠. 그와 동시에 쌍둥이 막내딸 샤넌과 카렌이 겁에 질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방 안에 날개짓 소리가 들리는데 꼭 커다란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요. 물론 아이들의 방에서는 그 어떠한 새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계속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엄청난 충돌음이 들리고 가족들은 그저 집 밖에 대피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 가족은 이미 한번 큰 이사를 마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거든요. 가족 수는 늘었고 그 집을 보수하느라 그나마 남았던 저금까지 털었던 상황이었죠. 아이들까지 있는데 호텔을 전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슬프게도 이들 가족은 계속해서 그저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인근 교회에 지원을 요청해봤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하게 접하는 구마의식이나 십자가를 휘두르고 성수를 뿌리며 악을 물리치는 그 구마사제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게다가 철저한 조사 끝에 완전히 이게 악마적인 현상이라 판명이 나지 않는 한은 쉽게 나서주지도 않았답니다. 사건은 이제 점점 커져서 비단 잭과 제닛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게 되었어요. 건너편 벽으로 환청을 들었던 것처럼 잭의 부모인 존과 메리도 휘말리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방 안에 가득 찬 검은 연기를 보기도 했고 침대 위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중으로 떠올랐다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기도 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좋지 않았던 잭의 어머니 메리는 심장마비에 걸려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더 심한 폭력은 딸들에게도 찾아갔어요. 그동안은 단순한 이상 현상의 목격자로 공포에 떨기만 했던 딸이었지만 병에 걸리고 계단에서 떠밀려 머리를 다치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 이 사건은 지역에서 꽤 크게 악명을 떨쳤어요. 사실 잭과 제닛이 이사한 그 마을 웨스트 피츠턴은 과거 광산 도시였답니다. 지하에 석탄이 다 떨어진 이래로 인구가 많이 줄었고 또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집안이 약해져서 갑작스럽게 땅이 무너지는 일도 드물지가 않았죠. 근데 그런 마을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잭과 제닛 부부가 겪는 일은 도저히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 뿐이었잖아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들 부부는 물론 근처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몇 차례의 조사 끝에 구마의식이 이루어졌고
실패했습니다. 무려 3번에 걸친 사제의 구마의식이 있었는데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코너에 몰린 이들 부부가 과연 이 이상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죠. 저명한 초자연 현상 전문가였던 사진 속 2사람은 각종 조사와 탐지 끝에 이곳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새 악령들, 늙은 노파와 중년의 남자, 그리고 젊은 여자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도사리고 있던 악마까지도 말이에요. 혹시 이 2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자, 이들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유명하거든요. 바로 이 모습 말입니다. 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다름 아닌 당대의 초자연 현상 전문가 워렌 부부였습니다. 영적 감응 능력으로 현상을 탐지해내는 로레인 워렌과 그런 아내를 헌신적으로 보조하는 에드 워렌. 이 2사람이 현대에 유명한 것은 물론 여러분도 아실 만한 영화 시리즈 컨저링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신의 집에 사악한 존재가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스몰 일가 사건이 워렌 부부의 가장 대표적인 커리어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실화이며 워렌 부부가 만났던 악령 중 가장 강력한 악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마지막으로 워렌 부부는 은퇴하게 되죠.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이번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컨저링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컨저링 마지막 의식으로요. 혹시 전편을 다 못 보셨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컨저링 시리즈는 각 편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독립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전 작품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이번 컨저링 마지막 의식만으로 충분히 컨저링만의 공포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 컨저링 시리즈를 사랑해준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워렌 부부와 관련된 진한 악령들도 반가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역대급 공포를 보여줄 예정이랍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스몰 일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컨저링 시리즈의 막을 내리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미 허리케인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피해를 당하고 이사한 집에서는 끔찍한 원령에 의해서 일상을 파괴당한 스몰 가족. 이들은 과연 워렌 부부를 통해서 어떤 결말에 다다르게 될까요? 레전드 공포 시리즈로 알려진 컨저링의 마지막 편, 컨저링 마지막 의식은 작은 화면으로는 그 공포감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큰 화면과 음향으로 압도적인 공포를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The devil has come to Pennsylvania. Jack and Janet Smurl claim that an evil presence has found its way into their home. 8 people live in this house. 8 people have experienced this. 8 people are not crazy. So, when did this start? Heather's confirmation. There's something in the attic. Ed, there's an evil here. Something I've felt before. This thing in your house is a demon. It's the first one that we ever encountered. We were young. We were scared. We ran away. And after all these years, it wasn't done with our family. St. Michael, defend us. Be our safeguard.
against the devil.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us, by the power of our Lord Jesus Christ. I don't know how to protect you this time. 그러면 네. 두분 먼저 이쪽으로. 나 방금 소름 돋았어. 살아서 봐요. 정신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한 번 있잖아. 뭐야? 입구가 어디야? 저기구나. 네. 자, 공포라디오 쌈무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워너 브로더스 영화사의 초청을 받아서 컨저링 유니버스 전시회에 왔습니다. 전시회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전 처음에 그냥 미술관 같은 그런 전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주 무시무시한 체험을 할 것 같은데 스포일러가 안 되게 저만 찍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도전. 저희 만약에 들어가시는 저희 역주행이랑 재입장 어려우시고요. 역주행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역주행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배우분들 깜짝 놀래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배우분들 때리시거나 이제 물건 만져서 파손될 경우 손해배상이 좀 청구될 수 있고 이제 만약에 너무 힘들 경우에 그 포기 버튼 4개가 있어요. 네네. 눌러주시면 스태프분들이 도우러 얼마든지 갈 거예요. 혹시 그 버튼을 누르면 소문 내거나 그런 게 안 하죠? 그건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살아서 뵐게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안 보이는데요? 등불을 언제 준다는 소리죠? 계세요? Excuse me? 용감하신 분에게만 등불을 준다고 하니까 자, 저는 용감하니까 네, 제가 등불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요. 비명 지를 타이밍에 혹시 비명을 안 질렀다가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 참았다가. 네. 혹시 비명 질러도 되는 거죠? 얼마든지. 네. 보통 남자들은 어떤 소리로 비명을 지르죠? 꺄! 이렇게 안 하죠? 질러본 적이 없어서. 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 이번 기회에 지금 이 비명 소리가 영화 소리가 아니죠? 네, 앞에 가신 분들의.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그거 스포하면 안 돼. 스포하면 안 돼. 네. 끝을 몰라야 돼. 맞아요. 네, 천천히 가주세요. 네. 중도 포기 버튼이 4개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위치 같네요. 잠깐. 와, 지금 앞 팀들의 비명 소리 때문에. 근데 똑같다. 가까이 오는 거 아니지? 와, 씨. 진짜 죄송해요, 진짜. 오씨. 잘못했어, 아니. 아니 방금 인형 아니야? 우와. 목이야. 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진짜? 또 있다. 씨. 뭔데? 대박이네 이거. 와,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지금 뭐 없네요 여기 아직. 뭐야? 이야, 색다른 경험이다 진짜. 가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이거? 와, 마테도 있어. 마스킹 테이프. 이거 어떻게? 아까 두고 왔었어야 돼요. 다 찍었으니까. 어디? 아까 거기구나. 잘못 왔네. 컨저링 유니버스 전시를 체험하고 나니까 9월 3일에 개봉하는 컨저링 마지막 의식이 왜 전 세계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영화인지 느낄 수 있었고 정말 기대되네요. 컨저링 마지막 의식은 컨저링의 마지막 시리즈인 만큼 기존 팬들은 영화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스터 에그를 발견하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고, 처음 컨저링을 접하시는 분들도 완성도 있는 독립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디테일과 공포를 9월 3일 작은 화면이 아닌 꼭 극장에서 마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